발전 예제 11번입니다. 두 집합 x. x는요, 현재 13579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그림을 그려왔어요. x에는 13579, 그리고 y는 2468, 10, 12, 14입니다. y는 2부터 14까지 짝수가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가에서 말하고 있는 건 f5는요, 8의 값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값은 f5는요, 무조건 8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요, 픽스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조건 나를 보시면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즉 어떤 원소든지 간에 두 개를 뽑았을 때 x1보다 x2가 더 크면 그들의 결과값도 x1의 결과값보다 x2의 결과값이 더 커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1과 3을 봤을 때 1이 선택한 게 2면은 3은요, 2보다 더 큰 값인 4나 6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3과 5를 비교했을 때 5라는 x값이 더 크죠? 즉, 큰 x값이 큰 y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 x값이 5일 때 8로 가는 거는 이미 고정된 사항이에요. 우리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조금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요거는 지금 기준이 되는 값이에요. 5에서 8로 간 거는 기준이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데 지금 나머지 값들은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가정을 해서 보도록 하죠. 만약에요, x쪽에 있는 1이라는 값이 2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1이 2를 선택하면요, 3이 갈 수 있는 건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2보다는 큰 값을 가야 되니까 4로 가거나 또는 6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8로는 왜 못 가요? 5가 선택했기 때문에 5가 선택한 y값보단 작은 값으로 가야 돼요. 3은요, 4 또는 6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요, f의 1이요. 1이라는 값이 2가 아니라 4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지우고 보시면 1이 4를 선택한 경우에는요, 3은 어디로 가야 돼요? 2로는 갈 수가 없죠. 1이 선택한 결과보다 큰 값을 가야 되니까 3은 무조건 6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3은 당연히 6으로 가야 돼요. 위에서 F1이 2로 갔을 때 4로 가는 경우 혹은 F3이 6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나왔고 밑에서는 한 가지가 나왔으니까 우리 위쪽에서 결정될 수 있는 건 총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x의 1과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되고요. 같은 상황에서 7과 9가 가는 것도 같은 원리로 따져보면 자, 이것도 어차피 원리는 같지만 이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면 F7이 만약에 10으로 갔다면 가정을 하면 F9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12로 가든지 14로 가면 되죠. 12 또는 14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의 7이 10이 아니라 12로 갈 수도 있겠죠. 10이 아니라 12로 간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가면 F의 9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14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질문, 선생님 왜 F7이 14인 경우는 하질 않는 거예요? 자, 왜 안 했을까요? 14로 가면 F9는 어디로 가요? 7이 선택한 값보다 더 큰 값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다른 값이 없잖아요. F9가 화살표를 못 쏘게 되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예 고려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위에서 세 가지가 나왔고 밑에서도 세 가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경우의 수인데 요 두 가지를 더해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곱해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5월의 경우면은 더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AND의 경우면 곱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위에서 요렇게 선택되고 밑에서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선택되거나 밑에서 이렇게 선택돼야 되는 거예요? 위의 조건도 만족하면서 그리고 밑에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ND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곱하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3, 9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답에다가요. 9가지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경우의 수랑 결합돼서 풀어보는 방법,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답을 다 구한 문제에서 판서를 지금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학기 때 배웠던 조합을 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다른 풀이 방법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조건 가에 의해서 F5는요, 현재 8로 고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합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요, 이 1이랑 3이라는 원소는요, 2, 4, 6에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 2, 4, 6 중에 두 개의 숫자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저는 4랑 6을 고를게요. 두 개의 숫자를 골라서 작은 친구를 1한테 주고 큰 친구를 6한테 주면 이 문제 조건에 나를 만족시키는 거 맞나요? 그쵸? X값이 작으면 작은 값에 대응되고 그 다음 작은 값은 작은 값에 대응됐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즉 2, 4, 6이라는 세 개의 원소 중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두 개를 선택해요. 그러면 이 경우는요, 따지고 보면 2랑 4를 선택할 수도 있고 2랑 6을 선택할 수도 있고 4랑 6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3C2는요, 계산을 하면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왜 세 개 중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두 개를 선택했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두 개를 선택한 것 중에 작은 값을 X값이 1일 때 주면 되고요. 큰 값을 X값이 3일 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 그래프 함수에서 같이 보시면 2랑 4가 선택이 되면 이렇게 작은 값을 작은 애, 큰 값을 큰 애한테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2랑 6이 선택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한테 2 주고요. 3한테 6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4랑 6이 선택됐다고 합시다. 그럼 1한테 4 주고요. 3한테 6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본 거냐면 2, 4, 6, 세 개의 숫자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두 개를 선택하는 3C2라는 경우의 수로 보면 총 3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5에서 8로 가는 건 고정된 거니까 10, 12, 14, 세 개의 숫자 중에서도 두 개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해주면 그 차례대로 7이랑 9한테 작은 값은 7, 큰 값은 9한테 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세 가지, 밑에서 세 가지가 나왔고 동시에 성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AND의 조건으로 곱해주니까 얘는 9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조합으로도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도 있겠지만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방법도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2가지 풀이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발전예제 11번을 끝으로 10단원 함수가 모두 끝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함수에 대해서 배워본 이번 단원 어떠셨나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용어들의 개념들을 잘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단원인 합성함수와 역함수 11단원에서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